요트 조정면허 필기시험 700제 중에서 1번부터 50번까지를 강의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창조류와 낙조류가 서로 바뀔 때 해면의 수평 운동이 잠시 멈추는 것. 자, 우리 잠시 멈춘다, 휴식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휴식하는 공간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휴게실이라 그러죠. 그래서 휴게실 할 때 개자를 씁니다. 계류입니다. 계류. 자, 이 개는 쉴개자를 써요. 휴게실, 계류. 창조류와 낙조류가 서로 바뀔 때 해면의 수평 운동이 잠시 멈추는 것, 계류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형 태풍. 소형 태풍은 반경 300km 미만. 1번 값 맞죠? 그 다음에 을. 풍향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그리고 조류 방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같다 틀렸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비조가 높을수록 일교차가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군. 자, 저군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입니다. 저군을 우리나라 고유어로 말하면 뭉게구름이라 그러죠. 뭉게구름. 뭉게구름은 날씨가 좋을 때 생깁니다. 자, 우리가 뭉게구름 보면 기분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놀기도 좋고 기분도 가벼워지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을입니다. 3번 조고와 간추람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는가? 약최저 저조면입니다. 약최저 저조면. 자, 외워볼까요? 조고와 간추람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는가? 약최저 저조면. 4번 다음 전기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중심으로 풀어 들어간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경도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커져서 기압 경도가 커져서 바람이 강합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경도가 커져서 바람이 강하다. 기압 경도란 말은 기압 차이를 말해요. 기압 차이를 기압 경도라고 하고 저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날씨가 나쁩니다. 그리고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답은 을입니다. 5번 기상이 나빠질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뭉게구름. 아까 뭉게구름을 뭐라 그랬죠? 저군이라 그랬어요. 저군. 뭉게구름 나타나면 날씨가 좋을 때를 말하죠. 날씨가 좋을 때입니다. 따라서 답이 틀렸다. 그 다음에 기압이 내려가거나 또는 기온이 낮아지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소나기가 때때로 닥쳐올 때는 기상이 나빠질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뭉게구름은 기상이 좋아질 때입니다. 6번 태풍의 눈. 자, 태풍의 눈을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눈이니까 I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영어로 하면 타이푼이죠. 타이푼. 태풍의 눈 특징입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의 눈 하면 아주 조용한 고요한 상태를 말하죠. 비바람이 약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죠. 그리고 주위보다 기온은 높습니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리고 주위의 기압보다 낮죠. 따라서 답은 B형이 되겠습니다. 7번 조석현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조석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보다 크죠. 왜냐하면 달하고 태양하고 지구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깝죠? 달이 지구에 더 가깝죠. 그래서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보다 큽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하고 동해안 어느 것이 조차. 조차가 뭐죠? 자, 조차는 조석 간만의 차이를 조차라 그러죠. 조석 간만의 차이. 조차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조차가 더 큽니까? 요는요, 서해안과 남해안이 더 크죠? 그래서 서해안, 남해안이 동해안보다 조차가 더 크다. 그 다음에 간만차가 가장 커지는 시기. 요거는요, 작을 소자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됩니까? 클 대자 써야 됩니다. 따라서 대조입니다. 대조. 그리고 달의 인력에 의한 조석 간만의 차는 얕은 바다일수록 적은 게 아니고 큽니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갑입니다. 8번
온대성 저기압의 오른쪽에 발생하며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약한 비를 내리는 전선. 이게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 온대성 저기압, 온난전선. 9번 조석 현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소조와 조금 같은 말입니다. 소조와 조금 같은 말. 자, 우리 보통 소조와 조금을 뭐라 부르죠? 썰물대라고 말하죠. 그리고 소조의 반대말은 대조입니다. 대조. 대조는 간만 차이가 가장 커지는 시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만조 영향은 6시간 단위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백중살이. 백중살이라고 할 때요. 요는 음력 7월 15일입니다. 백중살이는 음력 7월 15일 밀물수위가 가장 높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저조시. 저조시는 해수면이 항상 높다 아니죠. 저조시는 해수면은 낮습니다. 10번 수심이 같은 곳. 자, 같다. 동자를 쓰면 되겠죠. 동. 수심할 때 심. 동심. 자, 같을 동자 쓰고, 자, 같을 동자 쓰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같을 동자 쓰지만 또는요, 같을 등자도 쓰잖아. 그래서 이거는요, 등심선입니다. 등심선. 자, 동자를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등자를 써야 되겠죠. 등심선. 따라서 답은 갑, 등심선이 되겠습니다. 11번 풍랑경보 발효 시 파고의 높이입니다. 옳은 것. 자, 5m 초과죠. 5m 초과입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5m 초과. 12번 기온과 습도가 거의 같고 넓은 지역을 덮고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 자,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뭐라 그러죠? 이걸 기단이라 그러죠. 기단. 그리고 우리나라 4대 기단. 4대 기단 한번 말해볼까요? 자, 먼저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오츠크의 기단, 그리고 양쯔강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시오양북, 우리나라 4대 기단. 중학교 때 열심히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나죠? 시베리아 기단, 오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13번 국제해상 부표식에서 특수표지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각 표지의 부표는 황색으로 된 한 개의 X자 모양의 형상물, 특수표지 맞고요. 그리고 주위 전체가 가항수역. 가항이란 말은 항해가 가능하다, 항해하기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항수역인 암초, 침선 등의 장애물 위에 설치한다. 이것은요, 고립장애표지입니다. 고립장애표지, 특수표지 아닙니다. 고립장애표지를 말한다. 그리고 표지의 색상은 황색입니다. 그리고 공사구역, 토사채취장 등 특별한 시설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특수표지입니다. 14번 하루 동안 기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일교차는요 언제 더 큽니까? 맑은 날이 더 크죠. 맑은 날보다 흐린 날 아닙니다. 맑은 날이 더 커요.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일교차가 크고요. 동계보다는 하계 일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15시부터 16시경에 최저가 돼요. 답은 갑입니다. 15번 우리나라 해도 수심 기준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 표시된 수심은 약 최저 저조면 맞죠? 약 최저 저조면입니다. 그리고 해도상 표기된 수심보다 해면이 낮아질 수 없다 아닙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최저 저조면은 조석표의 조고높이의 기준면이기도 하고, 약 최저 저조면은 해면이 대체로 그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는 수면을 뜻합니다. 답은 을이 되겠고요. 16번 최대 해상풍속 3시간 이상 지속이 어느 정도 예상될 때 풍랑경보 발효되는 것은 21m/s, 21m/s 이상이죠. 답은 을입니다. 17번 고립장애 표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위 전체가 강수역인 암초, 침선 등의 장애물 위에 설치한다. 고립장애 표지 맞죠? 그리고 표지의 두 표는 두 개의 흑색 꿀을 수직으로 부착합니다. 그리고 표지의 색상은 흑색 바탕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적색띠로 표시하고, 그리고 수로의 좌우측 한 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좌우측, 이걸 뭐라고 하죠? 측방 표지라 그럽니다. 좌우측 한 개를 표시한다. 측방 표지. 답은 정이 되겠습니다.
18번 우리나라 선박이 입항할 때를 기준으로 항로의 왼쪽 한계에 있는 측방 표지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홍색. 왼쪽은 녹색, 오른쪽은 홍색이 되겠습니다. 19번 겨울철 대륙의 복사냉각으로 공기가 차가워져서 만들어지는 열적 고기압. 이게 한랭 고기압입니다. 한랭 고기압. 공기가 차가워졌다 돼 있죠. 차갑다, 차가울 한, 한랭. 그리고 열적 고기압은 고기압입니다. 한랭 고기압. 20번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몇 방위로 표시합니까? 이거 16방이죠. 16방위로 표시합니다. 21번 열대 저기압인 태풍 발생의 특성이 아닌 것. 수온 27도 이상 해면에서 발생합니다.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죠. 그리고 온대 저기압과 달리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 이거는 고요하지만 태풍의 눈의 바깥 주변은 바람이 가장 강하답니다. 약하다 아니죠? 가장 강합니다. 23번 다음 중 선수미선. 수는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밑자. 그리고 이 머리를 뭐라 그러죠? 이물. 그리고 꼬리는요 고물이라 그러죠. 그러면 선수미설은 배 가운데를 지나서 이물과 고물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선수미선. 그리고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 이루는 각,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침노라 그럽니다. 침노라 그런다. 23번 해류도상에서 난류. 자, 이 난은 따뜻할 나자입니다. 따뜻할 난자. 그럼 따뜻한 색이 뭐죠? 붉은색이죠. 적색입니다. 적색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조석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인데 1번 백중사리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안의 제방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1번은 맞는 말. 2번 조석표에서 사용하는 시각은 세계표준시 아닙니다. 세계표준시가 아니고 한국표준시입니다. 한국표준시. 자, 요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코리안 스탠다드 그리고 타임 KST. 조석표에서 사용하는 시각은 한국표준시가 되겠습니다. 3번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 자 전후 3, 4일간 간만의 차가 가장 적어지는이 아니고 커지는이죠.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4번 조고의 기준인 약 최저 조조면이란 해도에 표기된 수심이 되는 해면, 수심의 기준면입니다. 5번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조석표에는 표준항 센티미터, 그 외 녹동 순위도는 미터 단위를 사용한다.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과 3번. 25번 바이스 발로트 법칙상 북반구에서 바람을 등에 받고 양팔을 수평으로 올렸을 때 저기압의 위치입니다. 저기압의 위치는 왼팔의 15도에서 30도 전방입니다. 답은 을이 되겠습니다. 26번 기온과 습도가 대단히 높은 기단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죠. 고온다습이죠. 고온, 온도 높고 습도 많다. 고온다습. 요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27번 바다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뭡니까? 바람이죠. 윈드, 바람입니다. 28번 다음 중 해상에서 보퍼트 풍력 계급은 보통 몇 계급으로 구분됩니까? 하면 0에서 12, 13계급이죠. 13계급. 29번 중형 태풍의 크기는 반경 몇 킬로미터인가요? 자, 중형 태풍의 크기는 반경 300km에서 500km 미만입니다. 30번 풍랑과 너울에 관한 설명. 자, 우리 풍랑을 한번 그림 그리면 좁히죠. 너울은요 완만합니다. 규칙성이 있으면서 완만하다. 그러면 답을 봅시다. 풍랑은 파장이 짧고 봉우리가 뾰족하며 불규칙한 모양. 맞는 말이죠. 그리고 풍랑은 파형, 크기, 파고 등이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너울은요 파장이 길고 봉우리가 둥글며 규칙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기가 10초에서 30초. 자, 10초에서 30초는 요거는요 풍랑이 아니고 너울입니다. 너울. 따라서 답은 정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보기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선박이 밀려 선박의 실제 항적과 선수미선이 일치하지 않고 교각을 이루는데 이 교각을 풍합차라고 합니다.
해류나 조류에 밀리는 경우의 교각을 유압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그리고 유향은 이건 흘러오는이 아니고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유향은 흘러가는 방향. 옳지 않은 것은 정입니다. 32번 다음 중 고조에서 저조로 되기까지 해면이 점차 낮아지는 상태, 이걸 떨어질 낙자를 써서 낙조라 그래요. 낙조. 떨어질 낙, 조수 조자를 써서 낙조라고 합니다. 33번 17시 오후 5시 출항했습니다. 이때 만조였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 입항해야만 만조시 입항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12를 더하면 되겠죠. 12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9. 29는 이거는 05시. 그죠? 새벽 5시죠. 다음날 오전 5시입니다. 정이 되겠습니다. 34번 풍랑주의보 발효시. 자, 풍랑주의보입니다. 풍랑주의보 발효시 파고의 높이 이건 3m 초과입니다. 3m 초과. 35번 해도나 수로서지 간행 후 수심의 변화, 항로 장애물의 발생 등 항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선박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 이거 항행통보입니다. 항행통보. 36번 다음 조석 및 조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석으로 인하여 해면이 높아졌다. 높을 고자 쓰면 되겠죠. 고조입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고조와 저조의 해면 높이의 차이. 높이의 차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면 되죠? 조차입니다. 조차. 높이의 차이. 조차. 저조에서 고조까지 해면이 점차 상승할 때를 창조라 합니다. 창조. 좁은 수로 등에서 조류가 격렬하게 흐르면서 물이 돈다. 소용돌이 치는 거죠. 소용돌이 와자를 써서, 자, 소용돌이 와자 한번 써볼까요? 소용돌이 와자를 써서 와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을이죠. 37번 조석이란 기조력. 기조력이란 말은 조석이나 조류 운동을 일으키는 조석이나 조류 운동을 일으키는 힘. 이것을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조석이란 기조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수의 수직 방향의 운동이죠. 수직입니다. 38번. 자, 깨쓰기 해봅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조류는 흘러가는 방향을 유향으로 하며 속도는 노트로 표시한다. 이거 조류입니다. 조류. 두 번째, 조석에 의해서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 방향의 유동. 이걸 조류라고 하죠. 조류. 그리고 해변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저조에서 만조까지의 사이가 창조. 이걸 조석이라고 하죠. 조석 때문에. 그리고 지형 해저 상태의 영향을 받으며 대양에서 약하고 만구, 좁은 수로에서 강한 것, 이거 조류입니다. 조류. 답은 정이 되겠습니다. 39번 우리나라 여름철의 대표적인 기압 배치 남고북저죠. 여름철은 남고북저입니다. 40번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은 봄, 가을에 주로 나타나죠. 봄, 가을입니다. 41번 해도에 표기된 수심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해저 높낮이가 불규칙한 곳은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고 저질이 암초인 곳을 따라서 항행하면 안 되고 피해서 항행해야 되겠죠. 등심설이 기재되지 않은 공백지는 수심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해역이에요. 그리고 수심이 상세하고 복잡하게 기재된 해역은 정밀하게 정연된 해역으로 안전합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정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조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석의 원인은요, 일단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 그리고 지구의 원심력, 인력과 원심력 때문에 조석 원인이 되고, 편서풍과 무역풍, 편서풍과 무역풍은 조석의 원인이 될 수 없죠. 되지 않습니다. 43번 조류가 강하거나 좁은 수로 수심이 급변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아까 소용돌이를 뭐라 그랬죠? 와라 그랬죠. 와. 소용돌이 와자를 써서 와류가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자, 먼저 삭입니다. 삭은요 초하루. 초하루를 삭이라 그러고 망은 보름입니다.
삭가망이 지난 뒤. 자, 그리고 땡땡만 해야 되는데 이 땡땡이 1일이죠. 1일에서 1만에 조차가 극대인 조석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현과 하연이 지난 뒤, 그리고 이것도 1일만에 조차가 극소인 조석을 소조라 합니다. 45번 보겠습니다. 해상현상으로서 바람의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분류 등급표로 여기에 육상용의 설명이 첨가되어 현재의 풍구표가 되었는데 이를 뭐라 그러죠? 이걸 보퍼트 풍구표라고 합니다. 46번 해륙풍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육풍. 육풍은 일반적으로 해풍보다 약합니다. 바닷바람이 더 세죠? 육풍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지로부터 해상으로 육풍이 분다. 육지로부터 해상으로 육풍이 부는 것은 요거는요 야간이죠. 야간입니다. 그럼 주간에는요. 주간에는 해상으로부터 육지로 바닷바람이 붑니다. 따라서 주간에는 해풍이 불죠. 그리고 주야간에 바람 영향이 거의 반대가 되는 현상이 해륙풍이죠. 47번 일교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강합니다. 약한 게 아니죠. 강합니다. 그리고 등압선은 태곡선을 이룬다. 그리고 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압 중심에는 날씨가 맑죠. 답은 갑입니다. 48번 암초 등 위험을 알리거나 항행을 금지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설치하는 야간 표지입니다. 해안의 일정한 지점에서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면에 떠있는 구조물을 등부표라고 그러죠. 등부표. 49번 다음 중 연이어 일어나는 고조와 저조 때 해면 높이 차. 자, 차가라는 말로 오면 되겠죠? 조차입니다. 조차. 조차가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일기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선은 갑자기 발생하거나 소멸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발생,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소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상 일기도는 등압선 및 전선 분석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일기도는 통상 6시간마다 하루에 4번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선상에서는 강수, 비가 내리거나 우리 악기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갑입니다.